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한순간에 투기꾼이 됐다라는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사실상 한국에서 소외당하고 있죠. 자,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사회의 악인가요? 라는 아주 강력한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3, 판교에서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저는 사회의 악 같은 존재로 분류되곤 합니다. 억울함보다는 허탈함에 밤잠을 설치다 보니까 제 지난 10년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제 서울 생활은 보증금 없는 고시원에서 시작을 했고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첫 월급 받자마자 남들 여행 가고 쇼핑할 때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빌라촌을 누볐다. 그러니까 이분이 빌라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30년 뒤엔 재건축이 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첫 빌라를 산 겁니다. 그 뒤로 이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취미처럼 집을 산 거죠. 남들은 막 옷 사고 차 바꿀 때 나는 돈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씩 늘려가서 어느덧 세 채의 빌라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네 채가 된 것은 제 의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직장이 발령 나는 바람에 거처를 옮겼는데 새로 살 집에 전세 대출을 알아봤는데 다주택자라서 전세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빌라를 세 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투기구나 해가지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수로 이제 막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사실 이거 다 합쳐봐야 큰 돈이 되진 않았을 텐데 근데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은 대출이 되지만 이런 분들은 대출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떡하지? 뭐 고민하다가 기준집을 팔려고 했는데 집도 안 팔렸겠죠. 잘 안 팔려서 결국에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빚을 더 내가지고 전세 대출은 안 되니까 실거주용 빌라를 하나 더 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취미와 대출 규제가 맞물려서 빌라를 네 채를 갖게 된 거죠. 다주택자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하자도 잘 챙겨주고 세입자분들 잘 살라고 월세도 거의 안 올렸습니다. 대부분 장기 거주를 하셨는데 월세를 안 올린 게 큰 페인이죠. 오히려 월세를 올리거나 하셨었어야 되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뭐 아파트에만 적용된 것도 아니고 빌라, 뭐 오피스텔까지 이제 전방위로 다 소급 적용되면서 순식간에 싸게 전세 준 착한 임대인 물건은 원래도 안 팔리는데 더 안 팔리게 된 겁니다. 왜? 그거를 끼고 살려니까 월세가 너무 싼 거예요. 전세가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너무 커지고 투자금이 커지니까 옆집 빌라는 팔려도 나는 안 팔리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 오히려 전세나 월세를 싸게 줬다는 이유만으로 더 물려버리는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올해 결혼을 했고 남편 역시 마포에 재건축을 희망하면서 뭐 산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월 1,000만 원 정도 벌면서 살지만 저희는 새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출도 막히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저희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폭탄도 맞게 됩니다. 부부는 이제 합산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구에 몇 채를 가지고 있냐인데 남편 한 채, 나 지금 네 채니까 그럼 총 5채가 되는 건가? 그럼 5주택자잖아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매입가보다 가격을 낮춰가지고 매물로 내놔도 부동산에서는 대출이 막혀서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건 10년을 버틴 끝에 드디어 재건축 승인이 난 집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겠죠. 이제 보상받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투기가을지구가 다 이제 광범위하게 묶이면서 그 재건축인가 봐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지위 승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 다음 단계 사업 시행 인가가 되기 전에 한 3년 이상 질질 시간이 끌리면 이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면 3년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기가을지구에는 조합 설립이 딱 돼버리면 오히려 반대, 다음 단계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3년간 어떻게든 끌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팔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런 케이스들도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게 투기가을지구에다가 토어제에다가 막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막 대출 규제에다가 지금 막 너무 많은 중첩 규제가 생기다 보니 그나마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정리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빌라, 뭐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예 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다주택자 매물은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팔아봐야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죠. 사실상 나라에서 매수자의 길을 원천 봉쇄해버린 셈입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기형적인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실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10년을 버텼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서 이제 되게 속상하다. 화곡동의 빌라, 등촌동의 빌라 3채, 수원 망포의 빌라 1채.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재개발 이런 거를 노리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남편도 마포에 뭐 빌라 한 채 가지고 있다. 시세가 15억인데 부채가 8억, 현금 한 3억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냥 싹 정리해서 그냥 똘똘한 서울 한 채를 사면 좋은데 뭐 팔려야지.
안 팔리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 안에 있는 세입자분들도 토어제가 다 걸리고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분들도 물론 뭐 이사는 가고 뭐 이거 뭐 누가 뭐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누가 이런 상황에서 사겠습니까? 빌라 같은 걸 잘 안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사줘야지 파는 거고 팔아야지 뭐 무주택자라도 될 텐데 이래저래 남는 것도 없고 세금 걱정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다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규제 완화될 때까지 버텨야 될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추가 매입보다는 집이 팔릴 때까지 전세를 고려해보는 게 맞겠죠? 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 다주택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다주택자에 대한 오해. 그 중에 1번은 아파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통계를 봐도요. 자기 살 집 하나에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 뭐 이런 뭐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노인분들이 월세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다주택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고요. 아파트를 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거 하나랑 정말 싼 거 지방에 몇 개 뭐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정말 부자라고 해도 서울에 뭐 두세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근데 서울도 제일 좋은 거, 뭐 강남에 하나, 그다음에 뭐 노원에 한두 개, 뭐 이런 분들이 많지. 소위 우리가 상상하는 다주택자는 뭐예요? 강남에 아파트 7채 가지고 있고, 뭐 잠실에 아파트 막 12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상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없다. 그 정도의 사이즈의 자산가들은 이미 다 건물이나 이런 걸로 땅으로 가 있지 아파트를 가지고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많은 다주택자인 빌라 다주택자들도 투기꾼 취급을 받으면서 어떤 게 일어났죠? 규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규제 때문에 이분들은 유탄을 맞은 거죠. 자,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그렇게 갔냐? 바로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그럼 집값을 어떻게 잡냐?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된다.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 그럼 저 지금 빌라 가지고 있는데 제 빌라 팔게요. 팔 거니까 사주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그 빌라를 왜 삽니까? 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었어. 그러니까 다주택자 때려잡아 오케이. 그럼 제 빌라를 누가 사줘야지 저도 1주택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를 사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왜 빌라 삽니까? 라고 하면서 화내요. 그러면 왜 저를 규제하는 거예요? 본인도 안 사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 다시 집값 잡아야 된다. 이 도돌이표 대화를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를 규제하는 거예요? 너도 사기 싫으면서?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 자, 근데 이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가장 큰 논리 중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매점매석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매점매석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쌀을 미리 사가지고 곳간에 쟁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고 막 이럴 때 쌀값이 막 폭등하잖아요. 그때 그 쌀을 이제 싹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점매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파트에 적용을 해가지고 아파트도 다주택자들이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쌓아두고 있다가 비싸질 때 파는 거 아니냐 이 나쁜 놈들아 이 개념으로 사실 이 시장이 지금 움직인 거고 그 시장에 정치권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런 다주택 규제를 하게 된 거거든요. 매점매석은 문제입니다. 그럼 실제로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좀 규제를 할 필요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매점매석이 성립을 하려면요 부동산에서는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실로 비워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수를 하고 전월세를 주거나 실거주를 하는 순간 매점매석이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쌀은 곳간에 계속 쟁여놓을 수 있지만 내가 집을 열채해서 실거주를 하진 않잖아요. 그럼 내가 집 하나 어디서 살면 나머지를 다 비워놔. 그리고 절대 아무것도 안 써. 막 빌려주지도 않아. 그럼 매점매석이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 투기꾼일수록 절대 그렇게 놀리지 않죠. 왜? 아파트는 비워놓으면 손해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재산권이라는 개념에서 부동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사용권, 담보권이 있는데 소유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내 겁니다. 내 거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가 버는 거고 가격이 떨어져도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로 인한 가치 변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죠? 사용권입니다. 사용권이 있는데 사용권을 안 써? 그게 매점매석인 거예요. 쌀은 먹으면 없어지지만 집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줘도 돈을 버는데 왜 안 빌려줍니까? 자, 실거주를 해도 되지만 전월세 임대차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이게 사용권이에요. 자, 세 번째가 담보권입니다. 담보가 뭐죠? 이거는 사용 가치도 있고 소유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은행도 여기다 군침을 흘리죠. 왜냐면 이게 담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돈 빌려주고 떼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로 대출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재산권의 3요소인데 이 3요소가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권도 막고요. 그다음에 담보권도 막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소유권도 막 막으려고 해요. 뭐 이제 거래를 막 못하게 해버립니다. 대출도 못 받게 하고요. 빌려주는 것도 마음대로 못 빌려주게 합니다. 막 2+2, 뭐 3+3+3, 뭐 5% 상한선, 막 이런 걸 막 둡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권이라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거는 내가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워두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용권이 있는데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데 씁니다. 일종의 렌트카 사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렌트카를 사가지고 주차장에 쟁여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렌트카 사장님이. 어떻게든 차를 더 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렌트카 사업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집을 샀어? 당연히 렌트카로 돈 벌려고 샀지만 렌트카를 잘 운영시켜가지고 월세든 전세든 운용을 하는 그 이익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못 하잖아요. 공공임대로 공급을 못 하는 만큼 민간 렌트 사업자들을 구해가지고 이 렌트 사업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권장한다. 자, 특히 빌라 다주택자, 이 사연자분은요 엄청 귀한 분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 모두가 사고 싶어 하지 않는 빌라, 그 빌라를 일부러 샀잖아요. 일부러 사가지고 전월세를 공급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빌라나 오피스텔에는 거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빈집이 부족하니까 빌라 오피스텔 매수하긴 싫어. 이거는 소유권의 가치가 없어. 근데 사용권은 가치가 있죠. 내가 안 사도 되는데 빌려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제주도에 여행 가가지고 차를 삽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간다고 차 사실 거예요? 렌트카 빌리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제주도에 7박 8일 한 달 살기 하러 간다고 차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야, 차를 사서 취득세 내고 그거 보관료에다가 세금이랑 뭐하러 하냐? 그냥 빌리면 되지? 라는 개념이 빌라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 다주택자들은 엄청 고마운 존재예요. 아무도 안 사는 빌라를 굳이 사가지고 저렴하게 빌려줘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나쁘다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아파트 집값 왜 오르냐? 매존매석 투기꾼 때문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자, 그래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읍시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나 지향성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빌라는 왜 규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빌라는 규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들 모두가 빌라를 원하지 않는데 매수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빌려 쓰고만 싶은데 제주도 렌트카 사업체를 규제하냔 말이에요. 아파트를 규제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빌라까지 다 한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공급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21년 대비 24년도 전국 다세대 착공량이 80% 정도 감소했어요. 이게 지금 통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 8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3년간 80% 감소했다면 25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빌라는 거의 공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오피스텔도 7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22년 대비 24년에 분양 물량이 한 70% 정도 줄었대요. 그럼 지금 비아파트 쪽은 완전 초토화입니다. 완전 초토화인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렌탈 사업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규제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모두가 아파트에 살면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빌라나 오피스텔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이 가장 최신 버전의 통계인데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요. 아파트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45%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서울 기준으로 55%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안 살면 노숙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살아야 되니까 비아파트에 가서 살겠죠. 어떤 분들은 다가구 건물에 가서 살기도 하고 단독주택에 1층, 2층에 나눠서 살기도 하고요. 지하, 반지하에 가서 살기도 하고 고시원 가서 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빌라 같은 데서 살겠죠. 그러면 그런 곳들도 누군가가 빌려줘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 규제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죠? 서울 아파트 전세는 당연히 품귀 현상이고 너무 부족해지니까 빌라로도 갑니다. 답이 없으면 차선책을 찾는 거죠. 빌라 월세 고공행진하고 있죠. 빌라 전세 갔다가 전세 사기 당했던 분들도 많고 경매로도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빌라를 가기 싫지만 간다면은 월세를 간다라는 게 지금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다세대 월세 가격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 살기 좋은 동네, 그나마 그중에서도 신축에 가까운 연식 이런 것들은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빌라도 오르는 거 아니냐,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제냐, 그냥 다주택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아니겠죠. 지금 트렌드는 어때요? 똘똘한 한 채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아닌 거, 똘똘하지 않은 거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난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주택 규제가 풀렸냐? 안 풀렸어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으로 인한 가치 변화도 별로 없고 오히려 뭐 빠지는 곳들도 많은데 실거주 전월세 임대차 사용권도 지금 약하죠. 아니 사용권도 못 써요.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실거주를 해야지만 뭐 내보낼 수 있다는데 빌라 실거주를 하려고 샀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도 애매하죠. 사용권도 애매하죠. 그럼 담보권이라도 많이 주면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뭘 할 텐데 집을 못 파니까 대출을 받으면 그나마 돈을 뺄 수 있잖아요. 대출도 안 됩니다. 다주택자라고. 그러니까 이 재산권의 3요소에서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도 애매하죠. 사용권도 애매하죠. 담보권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옳은 것도 없는데 세금은 중과되고 있고 무언가 좀 뭐 결혼한다고 합산은 해서 또 세금 때리고 대출은 안 되고. 그럼 나는 뭐 집을 살 수도 없고 나도 이걸로 돈 벌어가지고 나도 좀 번듯한 아파트로 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도 못하고 다주택자라고 그럼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사줄 사람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태다. 자, 매입가보다 가격을 낮춰가지고 매물로 내놨지만 대출이 막혀서 매수 문의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팔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자, 빌라 사서 실거주 하세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주택자분들 친구분이나 뭐 지인 어떤 뭐 회사 동료 있으면은 무주택자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집 사셔야죠. 그럼 뭐 사야지. 그럼 여기 빌라 하나 이거 사세요라고 하면 화냅니다. 제가 왜 사야 돼요? 저 싫은데요. 빌라 사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거는 무주택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규제하냐 이거야. 누가 사줍니까에 대한 답을 못 주면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누군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도 모자라지 않은데 그 사람을 규제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인 거죠. 이게 국가적으로도 좋을 게 없어요. 자, 지금 빌라가 올라가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토지가 피했잖아요. 빌라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기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학군지에 나름 비싼 아파트가 모여 있는데 옆에 빌라가 모여 있어요. 이런 곳들은 그래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지금 상승하는 게 보여요. 이게 전세도 올라가고 막 월세도 올라가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는 분들은 그 동네 꼭 살아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거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죠. 사실 빌라를 샀다기보다는 입주권을 미리 확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들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급 주거단지가 모여 있는 곳에 오피스텔이 있는 게 있어요. 뭐 타워팰리스도 막 그렇고요. 뭐 목동의 하이페리온 뭐 이런 데도 오피스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거래가 좀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인지 뭐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수죠. 그러니까 이런 소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거 아닌 것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이런 분들은 완전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공급량도 내년에 없대잖아요. 근데 비아파트 공급도 없대잖아요.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게 26년 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기다리면 좀 답이 있을까요? 결론만 말하면은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버텨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거의 지금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뭐 이게 부작용이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관심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는 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규제를 좀 해제하자 이게 그 정부 정책에 약간씩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뭐 얘기가 없어요. 지금 얘기가 별로 없어진 거 보면은 뭐 공급을 더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 보면 비아파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규제는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지금 아파트 매점 매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매점 매석해서 쟁여놨다가 비싸게 파는 약간 나쁜 사람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도 이 정책을 쉽사리 포기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풀고 특히 뭐 빌라 규제 같은 거는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분들은 오히려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더 권장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정부도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분위기라면. 그러면은 집값 안정화 방법이라는 거는 쉽지 않다.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신혼집을 아파트에 차리는 비율이 75%입니다. 그러니까 4쌍 중에 3쌍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기존에 살아본 사람들도 아파트가 좋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다주택 하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말고 누가 비아파트를 사줍니까? 지금 누가 비아파트를 사주죠? 내 주변 사람들 아무도 빌라, 오피스텔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사주냐 이거예요. 국민의 절반은 비아파트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 빌려주고 있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으니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이 지금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린다고 했지만 더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잘못한 거는 아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방법은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룰을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는 방법을 계속 연마를 해서 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심판이 왼손으로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구 선수를 그만둬야지. 어떡하겠어요? 야구 선수 그만둬야죠. 지금부터 왼손 연습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제는 투수는 왼손잡이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왼손으로 야구공을 던지는 연습을 할지 빨리 정리하고 다른 직업을 찾을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상하시겠지만 더 낮추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사실 이분이 지금 10년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정리할 타이밍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조금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좀 나아지겠지, 조금만 버티면 답이 나오겠지 하다가 또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거든요. 대출도 막히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저희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아파트 친화적인 규제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걸 약간 기대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다시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 다주택이라는 게 지금 족쇄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뭐 똘똘한 거 두세 채 가지고 있으면 버티기라도 하는데 내 거는 똘똘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심판이 룰을 바꿔줄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이 판에서 왜 뛰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발목 잡힌 이 족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해도 많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해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속상함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분노일 수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내가 심판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경기장에서 나가고 차라리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붙잡고 간다고 해결이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대다수의 다주택자들 그리고 이제 뭐 빌라나 오피스텔, 뭐 지방 아파트 섞어서 다주택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정리했고요. 빨리 정리하신 분들이 그나마 지금 자산을 재배치해서 웃고 계시지 아직 미련을 갖고 있던 분들 중에 행복한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